여러분, 권인석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요즘에 취업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또 선택하는 게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떤 제 나름대로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갔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선배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제 경험담과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여러분들이 갔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길,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합니다. 국내 최대 여행기업의 CEO 권희석. 그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1993년에 회사를 설립, 우리나라 여행업 발전을 리드해왔다. 1998년부터 10년 연속 해외여행 및 항공권 판매 1위,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 업계 최초 코스닥과 런던 증시 상장.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전문성과 주인의식으로 똘똘 뭉친 직원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 IMF 위기 때도 미리 도입한 우리 사주 제도의 힘이 컸다고 한다. 임직원 모두의 주인의식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여행업계에서도 피하기 어려운 세계적 경제 위기. 그러나 그는 위기 극복에 자신감을 보인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기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CEO 권희석. 그에게서 여행업의 본질과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처음 이 여행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1989년도에 하와이를 가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1989년도에 우리나라 국내에 일간신문에서 광고주를 초청해서 하와이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와이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에서 막 풀려서 사실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1%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인원이 그 해외를 나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 평범한 사람이 해외를 나갔을 때 오는 그런 감동이랄지 게 너무나 컸었겠죠. 그래서 저도 하와이를 정말 그 그림에서만 보던 하와이를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와 있는 거예요. 저희만 하더라도 이 한국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이 하와이를 들어왔는데 일본의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와서 이 자기들끼리 선생님하고 같이 마치 국내를 여행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본에 10년 뒤진다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10년 뒤지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도 이렇게 되겠다.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여행업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산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한 5년 정도 후에 제가 여행업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게 되고 여행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행업이란 게 사실 선진 산업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행업 하면은 버스 대절에서 내장산 가고 설악산 가고 수학여행 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업을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고 그렇게 부모들도 대부분 여행업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시절에는 여행사 직원은 사위 안 삼는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각광받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일본의 사례 또는 유럽의 사례 이런 걸 보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행업의 포지션이 굉장히 산업 포지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로서도 저희 관광산업이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다른 얘기를 얘기한다면 아직도 관광산업은 3배 이상, 선진국에 비해서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여행업에 대해서 저도 문외한이고, 물론 같이 3명의 대주주가 있었는데 2명은 여행업에 대해서 잘 아는, 여행업만 했던 그런 2명의 파트너가 있었고, 근데 여행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행업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연이랄지 관광 자원이 필요하겠죠. 제가 하와이를 간 이유는 하와이가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를 갔듯이 자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나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자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음에 이 맨파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맨파워인데 맨파워가 사실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취약한 위크 포인트가 또 맨파워예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크게 자원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자본도 필요하지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여행업이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회사를 창업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원들이 모이고 인재가 모여서 이렇게 회사가 번성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을 배우면 전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독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맨파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파워를 어떻게 모을 거냐. 이 모으는 게 결국은 여행업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맨파워를 모으기 위해서는 여행객들, 그 자원들이